그러면 인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살펴봤는데, 이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인제 전체를 다 출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제 쉐입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는 이제 150 바이 4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거죠. 처음에 인제 5 개밖에 인제 안 봤으니까 몰랐는데, 사실은 인제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5 개는 이제 요걸 이제 본 거죠. 요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전체가 이제 몇 개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거 보니까, 요게 인제 150 건인 거죠. 그래서 인제 150 바이 4다 할 수 있고, 요게 인제 4 개인 거죠. 왜냐?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의 인제 그 측정치들을 이제 4 개의 수치로서 인제 표현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제 그 살펴본 부분은 이제 요만큼인 거죠.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요 아래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더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다 살펴보기는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데이터가 인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교재를 좀 넘겨서요, 42 페이지의 인제 영역으로 같이 인제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 42 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용어를 이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2 페이지 첫 번째 문단이죠. "이 배열은 150 개의 붓꽃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맞는 얘기지. 그죠? 150 개의 이제 묵 붓꽃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고, "각 아이템은 이제 샘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표본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의 그 한 가지 가능한 표현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본의 표현 중에 하나, 가능한 표현 중에 하나고, 이 표현의 적절함은 이제 전문가가 이제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인제 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제 "표본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 표본이 언제나 인제 표현은 언제나 인제 불완전하고, 아무리 인제 상세하게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인제 표현까지는 좀 생략을 하고 그냥 "이것이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표현이 없는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인제 어렵죠.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왜냐면 이제 상자에다가 저 밭에 나가 가지고, 붓꽃밭에 나가 가지고 붓꽃들을 이렇게 다 뽑아 왔어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붓꽃 하나가 이제 표본이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 수치들은 표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하여튼 뭐 용어의 구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표현을 생략하고 표본이라고 불러도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서 인제 이 샘플이라고 이제 부르고, 속성은 이제 특성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들을 각각 인제 특성인데, 그러면 인제 4 가지 특성을 지금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누가? 전문가가. 뭐 이게 반드시 전문가여야 되는가? 뭐 그냥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4 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기를 바라지만, 전문가가 됐든 아니든 누군가의 관점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그게 인제 전문가면은 그 관점이 이제 좀더
유용하겠죠.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 근데 하여튼 나는 그렇게 봤어.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 뭐 주식이 뭐 이렇게 있는데 막 뭐 이래. 막 이게 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는 요게 이렇게 떡상을 할 것 같아. 그 관점이지, 관점.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떡상은커녕 이게 떡락할 것 같아. 그것도 관점이죠. 그죠? 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죠? 저도 투자 좀 해보게. 모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관점이 있거나 혹은 관점이 있다고 믿죠. 그잖아요. 그죠? 음, 코 나온다. 너무 헛소리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지 간에 이런 형식으로 자신이 이제 관점을 이제 형성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붓꽃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가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제 간주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을 이제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뭘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적절한 형태로 이제 잘 표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 구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가 현재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겠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공하고 또 이제 살펴보기에 적절할 수 있게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좀 도입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펜다스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라이브러리고요. 음, 결국은 이제 자료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펜다스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제 도입하고요. 현재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아까도 물론 이제 납득이 될 만했는데 이제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니까 좀 더 이제 표 형식으로 표현하기에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는 요런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이 유용함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 컬럼즈에다가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속성 네 가지 이제 명칭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표로 따지자면 열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열 제목으로 하면 넘파이어와 대비한 이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유용함이 조금 더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면 그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고서는 괜히 번잡스럽기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든 것을 이전과 이제 구분해서 아이고 붓꽃 표 요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처음 5개 이렇게 이제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 5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재미없으니까 얘는 추가적인 알파 기능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랜덤하게 이제 샘플을 이렇게 이제 뽑는 거를 이제 추가 기능으로 좀 홍보를 해 볼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새로운 자료 구조를 이제 도입해야 되니까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이제 넘파이에는 요런 거 하기가 힘든데 얘는 이제 좀 편하다. 이런 점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같이 체험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요 149번 이제 뭐 73번, 31번 요런 식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랜덤 샘플이라서 그래요. 그런 거 이제 5개 보겠다. 보통 이제 데이터가 출력하기에는 이제 보통은 많아야 돼요. 출력 그냥 한 화면에 출력된 정도의 데이터다. 그러면 뭐 기계학습을 왜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50건도 사실은 이제 되게 뭐 접시물 같은 그런 급의 데이터인 거죠. 근데 어쨌든 얘도 이제 한 화면에 출력하기에 이제 적당하지 않은 그런 크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랜덤 샘플을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종종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 있는 요 값들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요 값들만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제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은 뭐 이렇게 열 제목도 있고 뭐 특성의 이제 명칭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같이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특성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표로 따지자면 열 제목에 대응한다. 이렇게 하면은 직관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결론이 이런 거죠. 그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ND 어레이를 주요한 이제 자료 구조로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관건이고 텐서를 위한 것입니다. 이 텐서는 임의의 n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굳이 도입을 한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왜 도입했어? 라고 하면 얘는 표 형식의 자료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2D 자료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가공을 하고자 할 때는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편리한 편입니다. 넘파이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넘파이로는 그 상당히 불편하거나 훨씬 더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파이만 도입을 하면 그 자료 구조로서는 종류가 적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넘파이를 가지고서 그 작업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표 형식의 자료를 상대할 때는요. 아까도 이제 그랬죠. 이 넘파이의 ND 어레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파이썬의 자료 구조인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사전 자료 구조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하는 일들이. 근데 엄청나게 불편하고 꽤나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ND 어레이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쾌적하고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요하게는 기계 학습을 하실 때는 많은 데이터들이 요 표 형식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거 뭐 말해 뭐해. 그죠? 엑셀 같은 것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엑셀로 전 세계의 수많은 비즈니스가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많은 데이터들은 표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하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인제 쪼끔 더 그 고급의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규모를 원한다면 어 이 표 형식의 데이터가 엑셀에서 그 SQL로 조회하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SQL은 인제 그 조회하는 언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RDBMS.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그냥 RDBMS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SQL을 할게요. 그죠? 어쨌든 얘네들은 뭐 규모가 있고 복잡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결론적으로는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도 그런 우리의 그 상식적인 가정과 현실적인 상황을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텐서들은 얘네가 이제 임의의 뭐 4차원도 될 수 있고 5차원도 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3D라고 주장을 해도 이 3D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진짜 3D가 아니잖아요. 그 미술의 이제 뭐 원근법을 뭐 그 적당하게 이제 활용해 가지고 그냥 3D의 느낌적인 느낌이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냥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린 거죠. 진짜 3D는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바라볼 때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 2차원 평면에 기록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생각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2차원의 형식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가공하고 이해하기 편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고표 어우 이제 요 도입이 좀 힘들어요. 서로 이제 뭐 그냥 뭐 다 아시죠?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배경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지 이제 잘 모르고 또 이제 처음 이제 뵙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왜 그런 이유로서 그렇게 부르고 왜 이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첫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첫날은 이제 그 아무래도 요런 어떤 그 규정하고 정의하고 뭐 용어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구들이 계속 증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제 몇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보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 도구가 한 개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구를 도입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노력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붓고표에서 그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이제 구했는데 이게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이제 근거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것과 이제 연관이 있거든요. 이 붓고표에서 이제 품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 정보 자체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료를 이제 새롭게 만들고 타겟을 다음과 같이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이제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2,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겟 네임즈가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밑에다가 셀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위에다가 셀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요 보시면 이제 아래다가 이제 셀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요 다음 셀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인터페이스에서는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돼요.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원하시는 방법으로 필요한 시점에 얼마든지 셀을 이제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다 치면 그러면 이제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0번하고 1번하고 2번이 이제 그득히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타겟 네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면 이것은 이제 집합을 이제 구하겠습니다. 집합은 이제 고유한 것들의 이제 묶음이죠.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런 집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타겟을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지금 어,
타겟이라고 하는 정보가 0번, 1번, 2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0번, 1번, 2번이 무엇인가는 상당히 자명한데요. 세토사랑 벌시컬러랑 버지니카라고 하는 이제 표기가 있는데 이 표기를 이제 정수로 인코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수치형으로 서로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그게 수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인코딩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냐면 기계 학습은 이제 모든 것들이 연산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세토사에서 벌식 컬러를 뺀다? 요런 거는 이제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연산 가능한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가장 자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수 인코딩이죠. 지금처럼 유형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0번, 1번, 2번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요 품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수 인코딩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독성은 별로예요. 그거 알겠어. 알겠는데 가독성이 이제 대단히 이제 좀 별론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영키를 좀 먹었네요. 이 북고표에 그 품종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이제 원래의 표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이게 0번, 1번, 2번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내가 그 표에서 알아보긴 좀 어렵거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원래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타겟 네임즈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그 갱신을 좀 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옵션을 참으로 좀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품종에서 벌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제 기억으로는 이제 0번이 이제 세토사였는 것 같고 벌시컬러가 1번이었는 것 같고 버지니카가 뭐 2번이었는가 뭐 이렇게 싶어요. 그죠? 원래는 이제 그 원래 사실 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네들을 그 해체해서 기계 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밀키트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예시 데이터셋의 이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런 형태가 실제 데이터를 작업하실 때 출발점에 가깝거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 이제 가까운 형태다라고 이제 해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묶고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요거를 이제 to CSV를 해서 iris CSV 이런 식으로 이제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딩은 이제 UTF-8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명시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을 to CSV로 내보내면 여기가 이제 색인이에요. 근데 요 색인은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도 요 색인과 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엑셀 파일을 이제 저장할 때 그 대상 데이터의 내용 자체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혹은 이제 열 제목을 포함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근데 그 엑셀의 그 기본적인 이제 열과 색인 자체는 데이터의 범위는 아니고 그냥 앱에서 제공하는 거죠. 근데
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 요 색인 번호를 아무리 자기가 자동으로 기입을 해 줬어도 실제로 이제 저장할 때는 그것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저장을 해 줍니다. 근데 지금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냥 임의의 정수색인이 그냥 순서대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굳이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그 보시면 지금 iris.csv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다음과 같이 인제 옆에 생성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iris 인제 csv고, 여기 보시면 인제 기존에 그 꽃잎과 꽃받침의 이제 너비와 높이 요렇게 있고, 품종 요렇게 인제 있죠. 그럼 이제 세토사가 막 이렇게 되다가 이게 정렬이 된 걸로 보이죠, 품종에 대해서. 벌시 컬러가 막 있고 버지니카가 막 있고 이런 식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다 열어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50건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간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왜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제 교재를 참조해서 요런 식으로 처음에 읽어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시 데이터셋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인제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근데 그 얘기가 뭐 너무 당연하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인제 요 얘기를 안 드리면 나중에 이제 다 듣고 나서 "오 뭐 잘 들었는데요. 우리 데이터를 요 데이터 세트에다가 어떻게 넣고 읽어 오나요?" 이렇게 그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그죠? 실제 데이터를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실제 데이터는 요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읽어 오는 느낌으로 이제 보자면 위의 코드가 이제 전혀 이제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데이터가 이제 CSV나 엑셀이나 아니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표 형식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읽어 오실 때는 이제 펜다스의 read CSV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read로 이제 시작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CSV, 엑셀, 또 이제 뭐 여기 좀 내려가면 SQL도 있고, 쿼리, 뭐 SQL 테이블, 뭐 이게 뉘앙스가 이제 좀 다른 거고, 다양한 이제 형식을 이제 지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CSV 형식이죠. 그래서 현재 폴더에 iris.csv 이렇게 돼 있고, 인코딩은 기본이 이제 UTF-8인데 명시하시는 게 언제나 바람직해요. 그래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읽어오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원래는 요런 식으로 읽어 오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이 요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는 예시 데이터를 이제 한정해서 그냥 바로 이제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그렇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는 거죠. 사실 꽤나 정성이 들어갈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적재하시는 부분에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후에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르는 가공 작업,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는 분석 작업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기계학습 자체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이 점이 좀 명확하게 소개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실 때는 만약에 표 형식이다 하면 이렇게 시작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 그다음에는 이 사이클런에서 해 줬던 작업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런의 예시 데이터가 이미 다 이제 밀키트처럼 해체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밀키트 같은 거 뭐 편리한 이유가 뭐냐면 손질을 다 해 놨잖아요.
야채도 다 썰어 놓고 막 칸칸이 뭐 생선도 다 막 손질해서 막 토막 내 놓고 막 뼈 발라 놓고 막 필레 이렇게 해 놓고 뭐 그렇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상대하시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그런 밀키트처럼 안 돼 있고 요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고맙지. 그죠? 보통은 막 조인 해 가지고 만드셔야 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죠? 그것도 뭐 쉬운 편이야. 텍스트 데이터로 한번 해 보세요. 텍스트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이제 듭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읽어 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읽어 왔다고 가정하고 그 교재에서 예시 데이터로 준비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해체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머리랑 꼬리를 이제 땅 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그 품종 우리가 아까 이제 소위 말해서 데이터라고 불렀던 부분이 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이제 별개로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이제 땅 쪼개서 각각 이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요 데이터 자체에는 이런 이제 열 제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피처 네임으로 이제 따로 이제 뽑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실제 그야말로 데이터의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품종들은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가 각각 0번, 1번, 2번 이제 으로 인코딩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원래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그냥 내가 다 해놨어. 그냥 바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은 쉬운데 나중에는 야 가만 있어봐.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좀 당황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한 번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실습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데이터와 타겟을 이제 분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쉬운 거는 저 품종이라고 하는 열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되게 쉽습니다. 예, 한영키를 먹었을까? 품종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그냥 이제 열 선택이 이제 아주 쉬워요. 그럼 이제 요거는 그냥 타겟이라고 일단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이제 이름 비슷하게요. 그럼 요걸 했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해놨으니까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 이제 보시면 요 품종이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드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컬럼즈하고 이제 품종을 이렇게 이제 제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제거는 아니에요. 예, 이 드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원래 품종 아이리스 프레임 자체가 갱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갱신이 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그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원본이 남겨져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타가 나거나 이제 잘못 작업이 되면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품종이 이제 없어졌어요. 드롭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드롭을 한 상태가 아이리스 프레임이 아니고 아까 이제 데이터에 이제 가까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근데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체 다 출력을 하라고 해도 주피터 자체가 적당히 알아서 요약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 출력이 길면 주피터 파일 자체 용량도 증가를 해요. 만약에 이제 이걸 출력했는데 이 내용이 막 1기가 뭐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다 출력한 상태의 주피터 노트북의 크기가 1기가가 넘겠죠.
꽤 적당히 요약을 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기능이에요. 뭐 별다른 일을 안 하셔도. 근데 가끔 반대로 그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케이. 그건 네 알겠어. 이제 납득했는데 근데 나는 나의 필요로 인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아. 하여튼 내가 그게 필요해. 근데 얘가 지 맘대로 요약을 해 버리니까 나 어떡해?"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피터에서 뭐 설정을 해 가지고 이게 뭐 몇 개씩 출력이 되는 걸 조정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향성은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처럼 그 요 파일의 형식으로 덤프를 하신 다음에 그 파일 내용 자체를 직접 살펴보시는 요런 방식이 이제 필요해요. 주피터에서 출력은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그냥 '아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참고 정도로 이제 하시는 거지 진짜 데이터를 다 살펴보시는 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일로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파일이 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이 파일을 열어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텍스트 편집기라든지 이런 데서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열어보셨는데 이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를 이제 점유하게 되면서 웹 브라우저 막 클릭 같은 게 잘 안 돼요. 음 막 뭐 몇 기가씩 되거나 뭐 몇십 기가씩 되는 그런 걸 여기서 열어보시면 이게 막 얘가 그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와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이제 쓸데없이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살펴보시고 싶다 하면은 다 출력을 해야 된다 하면은 지금 안내 드린 대로 실제 인제 덤프된 텍스트 파일을 이제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 뭐 내가 원하는 이제 모양이 이제 그렇고 뭐 하여튼 대강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구나.' 요런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현재의 데이터는 아까와 동일하진 않아요. 뭐냐면 아까는 여기 있는 값들을 ND 어레이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지금은 이 전체가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 부분은 피처 네임즈로 인제 뽑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자체를 좀 작업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인제 요 컬럼즈만 인제 뽑아내면 요 컬럼즈가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인제 인덱스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의 이제 피처 네임즈와 인제 대비해서 살펴보시자면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줄게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요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와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와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그냥 서로 이제 별개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데이터셋의 어떤 소속이다라고 표현이 안 되니까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빈 사전으로 만들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색인으로서 이제 타겟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는 게 좋고 요 피처 네임즈도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피처 네임즈다. 요런 식으로 인제 처리를 하는 게 인제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럼 인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현재로서는 키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왜 데이터는 추가 안 하나? 데이터는 아직 작업이 덜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데이터에서 컬럼즈를 이제 피처 네임즈로 이제 뽑아냈고요. 그러면 인제 요 아이 요 데이터에서 이제 피처 네임즈는 뽑혀서 인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to numpy 요런 식으로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을 제외하고서 그 내용에 있는 값들만 numPy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아까 인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데이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인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키즈에 이제 타겟과 피처 네임즈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인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 타겟 같은 경우에 그 이 아이리스 프레임의 이제 품종을 바로 할당하게 되면 그거는 아까랑 동일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타겟의 이제 일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자료형으로 이제 따지자면 요게 인제 그 시리즈라고 하는 이제 자료 구조고 ND 어레이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요 밸류 카운트 같은 것들을 인제 통해서 타입을 할 수는 없고 요 밸류 카운트를 이제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각각 50 건씩 있다. 요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정확하게는 우리는 타겟에 이런 값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와 인제 거꾸로 이제 해 주셔야 돼요. 리플레이스를 이제 통해서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이제 값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요거는 한 방에 인제 하면 좀 힘드니까 아이리스 인제 프레임에 요 밑에서 인제 새로운 셀에서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품종 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 값이 있는데 오케이. 요 품종의 유니크를 먼저 인제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품종의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그 타겟 네임즈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타겟 네임즈라고 인제 하고 그래서 인제 아이리스 이제 품의 품종에 유니크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스를 이제 수행할 때는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요 타겟 네임즈의 값을 각각 0 번, 1 번, 2 번으로 이제 바꾸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요 타겟 네임즈는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세터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되는데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타겟의 유니크는 이제 0 번, 2 번, 2 번이 되는 거죠. "이거를 도대체 왜 한 거야?" 라고 하면 요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이제 교재에서 불러온 상태는 그 "예 셰프." 하고 누군가 이제 그 시다가 그걸 다 이제 준비를 해준 거예요. 뭐 당근 깎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셰프이 아니야. 지금 그 뭐 당근 깎아 주는 그 걔를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련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해야 돼 우리가.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 저 그 교재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처리하시고자 하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왜 그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근이고 감자고 껍질 다 까고 물고기 비늘 다 떼고 이런 걸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원래 해야 돼요. 이 교육이나 아니면 뭐 그 기계학습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실 때를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이제 직접 하셔야 되고 보통 인제 그런 것들은 기계학습 교재에 이제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거는 저 데이터 분석 교재 보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고.
버튼을 좀 잘못 누른 것 같네요. 여전히 잘 들리시나요? 그대로 들리시나요? 제가 이제 조금 버튼을 잘못 눌러 갖고 뭔가 인제 그 출력이 좀 달라졌나 해서요. 걱정돼서요. 혹시 그대로 잘 들리시나요? 어떠신가요? 차이가 있나요? 들으실 때? 안 들리시나? 음. 그대로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저만 빼고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교재를 넘어서서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엄지척으로 확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코드가 조금씩 이제 난이도나 이제 복잡도가 이제 그냥 분량 자체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작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나 뭐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단순한 오타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그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당연히 그런 게 판단이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설령 오타였다고 해도 뭐 당연히 이제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신 경우에 문제를 겪으시면 스크린샷 같은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공유 폴더에 보시면 공유 폴더가 이제 아까 링크점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노트북스라고 하는 섹션을 그 폴더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요 day1.ipynb 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고 이 2분 전에 이제 수정이 된 내용이 반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작성할 때마다 그냥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저장돼서 거의 즉시 반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 노트북스에 있는 요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의 주피터에서 이제 열어 보시면 제가 작성한 노트북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데이먼점 인제 ipynb를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요게 이거는 그냥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제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실제로 주피터에서 열어 보셔야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